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배우메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서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OCI 팀들도 휴가를 보내고 있는지 업데이트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OCI를 잘 쓰고 계신 스타트업을 모시고 OCI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집인 만큼 실제 OCI 사례 중 좋은 사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첫 방송에 신년 특집으로 OCI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 스타트업 모셔봤습니다. 원더라이브 양성욱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양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더라이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더라이브 대표 양성욱입니다. 네, 저희 온더라이브는 2020년 9월 9일 날 설립돼 아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에듀테크 전문 기업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온더라이브는 교육 분야에 특화된 화상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여 가지고 주요 레퍼런스는 교육부 공공 LMS인 이학스터 화상 수업과 국립특수교육원 화상 수업, 삼성전자 홈피트니스 등의 주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핵심 기술로는 웹 환경에서 AI 기반 음성 노이즈 제거 및 하울링 제거 기술을 작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웹 기반 멀티 뷰를 믹싱해서 트래픽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방송과 피트니스 로봇 등 연계 융합 서비스 개발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온더라이브가 OCI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네, 현재 작년도부터 저희가 OCI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실제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직원들이 아주 쉽고 많이 이제 적응이 되어서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충남교육청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스터디 라이브를 OCI에 구축을 제일 처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 1월 달부터 이제 완료가 되는데 Y사의 스마트 스쿨 동시 접속자 1만 명 기준으로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와, 2월부터 서비스가 진행되고 그리고 2022년 금년도에는 대략 한 20만 명 규모로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처음 말씀드렸던 때는 이렇게 크게 쓰실 줄 모르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기존에 온더라이브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엔클라우드라든지 뭐 AWS, KT를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프로젝트도 초기에는 AWS 인프라 선정해서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AWS에서 OCI로 전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비대면 화상 수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화상 교육 서비스를 아시다시피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가장 네트워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많이 해봤는데 그 OCI 쪽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 아웃바운드 요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OCI 센터에서 저희가 네트워크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CPU 평균 사용률 가금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버스터블 인스턴스 옵션을 이제 김태환 멘토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고 실제 적용을 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버스터블 인스턴스 말고도 이제 타 인프라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데 그 서스펜드 되었을 때 그래서 비용이 과금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업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이외에는 주로 서스펜드 기능을 활용하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컴파트먼트 개념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이제 프로젝트 단위별로 컴파트먼트 개념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계정이라든가 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안 쪽 일을 해서 그런지 이 권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인프라에서 이전을 하는 거 일도 많고 태도 안 나서 잘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AW 인프라에서 그 OCI로 인프라 전환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기업의 이제 비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OCI를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가 있었고요. 실제로 AWS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권한 및 자원을 논리적으로 묶어서 이제 컴파트먼트라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AWS보다 상당히 편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 한 3주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크게 불편함 없이 쉽게 이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OCI 사용을 직접 해본 경험자로서 OCI 최대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은 지금 타 클라우드 업체에 비해서는 정말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현재 스트리밍 하는 업체들은 국내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교육 쪽에도 많고요. 그런 업체 쪽에도 좀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만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이 이제 특정 시간을 딱 집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OCI 이외의 다른 솔루션 대안들은 없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과금 부분이 상당히 저희한테 매력적이고 또 저희 회사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필요한데 이 과금 경쟁력이 현재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된 느낌입니다. 네, 다른 감사합니다. 업체들한테도 꼭 사용하게 하고 싶은데 감추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사례 또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례 발표를 마치고 그 연말 연휴 지나서 그런지 새롭게 업데이트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몇 가지 인프라 영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파일 스토리지 암호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OCI 관리형 쿠버네티스의 새로운 OS 지원으로 리눅스 8 버전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텔 CPU 기반 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어서 곰돌이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소개해드리는 첫 소식들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에서의 새 소식인데요. 파일 스토리지에서의 전송 간의 암호화에 대해서는 저희 곰돌스 방송을 통해서 2차례 이상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는 OCI 관리형 나스 서비스죠. 파일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OCI 관리형 볼트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 있고요. 필요하면 고객의 관리형 볼트를 통해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격의 공간을 클라이언트에서 마운트해서 마치 로컬 디렉토리처럼 파일을 읽고 쓰다 보면 모든 패킷은 네트워크 상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탈취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송 중 암호화 기능인데요.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OCI FSS utils라고 하는 특수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와 OCI FSS 포워더라고 하는 그 TLS 프락시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별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NFS 연결의 엔드포인트로서 고유한 IP와 함께 제공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암호화로 통신을 하는 인터페이스는 노출되어 있는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뒤에 숨어서 커널의 IP 포워드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적용하는 절차는 무척 간단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FSS 유틸리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난 후에 마운트를 할 때 마운트 타입에 OCI FSS 옵션을 주고 마운트만 하면 됩니다. 예전 방송에서 새로 생성된 가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는 절차를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FSS의 전송 중 암호화에 대한 기능 개선은 SSL 인증서라든지 새로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능 개선이라든지 암호화 자체에 대한 개선이 있을 시에 이 OCI FSS 유틸리스 패키지가 업데이트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번에 소개드리는 내용은 암호화 기능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지원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CentOS도 오라클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버전 7, 8 둘 다 모두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텔 AMD 기반의 X8664뿐만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는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가진 인스턴스에도 새로운 OCI FSS 유틸리스가 지원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의 전송 중 암호화에 대한 확장된 클라이언트 지원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OK에서의 새로운 소식인데요. 네, 한번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OK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이미지는 오라클 리눅스 7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새 소식은 쿠버네티스 버전 1.20 이상을 지원하는 조건에서 OK 클러스터 노드 2를 구성하는 워커 노드에서 오라클 리눅스 8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쿠버네티스 버전 지원 버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OK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버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새 쿠버네티스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 30일 동안, 최소 30일 동안은 OK는 사용 가능한 가장 오래된 네 번째 버전을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버전 중에서 1.20 이상부터는 오라클 리눅스 8을 워커 노드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퀵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하면은 OS 이미지의 선택권이 따로 없고요. 자동으로 오라클 리눅스 7이 생성되기 때문에 오라클 리눅스 8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커스텀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첫 화면에 있는 설명에서 오라클 리눅스 8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특징으로 피프스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 들어는 보았을 것 같은 이 피프스를 잠시 살펴보면요. 피프스는 미 연방정부 정보처리의 표준의 약자입니다. 피프스에서 규정된 보안 요구사항은 항목별로 한 12개의 항목이 있고 이 중에 운영체제에 요구되는 항목은 피프스 140-2 버전입니다. 140-2는 IT 제품이 기밀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민감한 용도로 사용될 때 충족해야 될 이런 암호화와 관련된 그런 보안 요건에 규정한 미정부 표준입니다. 140-2 중에서도 4개의 보안 레벨을 명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피프스 140-2란 무엇을 규정하는가를 살펴보면요. 이 규정은 승인되고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 방식과 같은 안전한 보안 수단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또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승인돼야 하는지 그런 모듈이나 구성품이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라클 리눅스 8에서의 피프스 140-2에 대한 설명과 암호화 모듈 패키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에 피프스 모드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그런 커맨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워커 노드가 꼭 아니더라도 일반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 8 버전의 인스턴스의 설정을 원하시면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첫 페이지에 있는 설명 참조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라클 리눅스 8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커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K에서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13회 방송 때 쿠버네티스 1.20.8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런타임은 크라이오로 대체가 되고요.
만약에 기존의 더커 커맨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CryCT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커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더커 이미지 호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컴퓨터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OCI의 새로운 인텔 표준 쉐입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스탠다드 3라고 하는 명칭으로 VM과 베어메탈 인스턴스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특징은 이제부터 인텔 표준 쉐입에서도 CPU와 메모리를 가변적으로 조정해서 쉐입을 선택할 수 있는 플렉스블 쉐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인텔의 표준 쉐입은 1세대 오라클 X5 기반의 쉐입을 시작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인텔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던 2세대 오라클 X7의 그 서버에 이어서 이번에 출시된 3세대 표준 서버는 오라클 X9을 기반으로 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오라클 컴퓨터 쉐입의 특징은 AMD E3를 시작으로 해서 플렉스블 쉐입을 지원한다는 거죠. CPU 개수와 메모리 사이즈가 맞춤형의 고정된 쉐입이 아니라 CPU와 메모리를 가변적으로 할당하도록 해서 업무가 필요로 하는 리소스의 크기에 최적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 이상의 리소스가 할당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비용적으로 가장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는 CPU 파워에 비해서 메모리 사이즈는 클 필요가 없는 업무가 있을 테고요. 어떤 업무는 CPU는 적어도 큰 사이즈의 메모리가 필요한 업무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플렉스블 쉐입은 AMD 기반의 E3, E4 그리고 ARM 기반의 A1 서버가 표준 VM 서버로서 플렉스블 쉐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텔 기반의 쉐입은 옵티마이즈 3라고 하는 쉐입이 플렉스블 쉐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텔도 표준 VM 서버로서 플렉스블 쉐입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VM 스탠다드 3 서버는 최소 1코어당 1 CPU당 메모리 1GB부터 시작해서 최대 32 CPU에 512GB 메모리를 가변적으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2코어 CPU에 32GB 메모리를 할당할 수도 있겠고요. 32코어에 512GB 메모리도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코어당 가변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는 64GB입니다. 그러니까 8코어부터는 512GB를 온전히 다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보이는 목록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스탠다드 쉐입의 목록입니다. 인텔 2세대 스탠다드 2에 비해서 스탠다드 3는 베이스 프리퀀시가 보다 높은 클럭을 사용하고 있고요. 터보 부스트 사용 시에 성능 차이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크에서 2세대와 동일 가격 대비 스탠다드 3가 약 60% 이상의 성능의 향상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AMD 기반의 Always Free 리소스인 E2 마이크로 쉐입 그리고 E3, E4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페어 A1의 ARM 기반의 표준 A1 쉐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은 현재 스탠다드 3가 지원하고 있는 리전의 목록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서울 춘천 리전은 이번 업데이트에 지원 리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두 번째 테이블인 옵티마이드 3 쉐입이 한국에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스탠다드 3가 지원되기 전까지는 이 옵티마이즈 3로 어느 정도 대체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옵티마이즈드 3 쉐입도 스탠다드 3와 마찬가지로 오라클 X9 서버를 기반으로 한 인텔 머신이고요. 이 경우에도 플렉스블 쉐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클럭은 스탠다드 3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되는 최대 코어가 18코어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메모리는 최대 256기가까지 지원이 됩니다. 출시 전까지는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리전에서도 스탠다드 3가 하루빨리 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OCI의 새로운 표준 쉐입인 스탠다드 3의 출시에 대한 소식을 끝으로 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술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료야 당연히 비슷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서비스로 클라우드를 만든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만드는 방향성이 같을 수가 없으니 비슷한 것 같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다 다른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양한 클라우드가 제공되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부합하게 클라우드를 고르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근거와 논거가 확실하면 선택도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클라우드를 잘 골라 쓰시길 바라고 다양한 클라우드 검토할 때 OCI도 원저 사례의 온더라이브처럼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쓰시길 바랍니다. 신년에는 그동안 방송에서 소식만 알려드리다가 소통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양한 시도로 구독자 여러분께 다양한 경험 전달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수 3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수는 이번 방송으로 2022년을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년에도 많은 관심과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에도 업데이트 소식뿐만 아니라 걸어서 OCI 리전 속으로 같이 알뜰살뜰한 소식도 양념으로 준비해서 재미있는 방송이 되어 보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배우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